자, 안녕하세요. 줄교 대표입니다. 자, 요즘 시장을 보면 딱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굉장히 특이한 특징인데 그 첫 번째가 어 시장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는 것.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 종목들이 센 종목들,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이 계속 땡기는 장이고, 그다음에 주도주가 이렇게 약간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예 계속 바뀌면서 계속 센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밑에 있는 낙폭과대 종목들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올라온 종목도 있고 늦게 올라온 종목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규칙적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규칙적인 어떤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형태의 흐름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이 특정 종목 섹터를 사면서 어 굉장히 옐로 칩을 세게 올리는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옐로 칩 위주로 좀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 왜 그런가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ADP 이제 고용 지표를 보면 고용 지표에서는 ADP 민간 고용은 예상치가 22만 8천인데 49만 7천 훨씬 잘 나왔죠. 근데 정부 쪽을 보면 또 예상치를 또 약간 벗어났어요. 오히려 더 확 줄었죠. 그죠? 그래서 엇갈리게 그 고용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보통 페드 입장에서 물가 지표를 많이 보죠. 근데 이제 물가 지표를 경기 지표는 어차피 어 이게 뭐 연착륙이다, 뭐 소프트 랜딩이다, 아니면 하드 랜딩이다 말이 많으니까요. 그거는 몇 개월 뒤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어 좀 생각보다는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작년 6 월까지만 하더라도 9% 대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거의 3% 대까지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보다 저는 더 의미가 있었던 게 이제 근원 CPI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근원 CPI, 그 코어 CPI라고 얘기하는 이게 잘 안 떨어졌었는데요. 보면 얘도 이제 어느새 4.5가 가장 그 적었던 그 시점에서 4.80 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거의 이게 차근차근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CPI가 3 이라고 나왔는데 좀 2.98, 그러니까 뭐 반올림해서 3 이지만 실제로 2%대 진입했던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경기는 어차피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이 있는데 그거는 지나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인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페드가 금리를 2번 정도 인상한다 그랬는데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횟수가 시장에 영향을 더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7 월달 하면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저도 아마 이제는 이런 식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계속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못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세가 되는 문제가 이제 예 우리가 인제 좀 지 접목해 있죠. 이제 직면하게 되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인제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최근에 제가 지난번 동영상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게 인제 "이상하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안 판다." 그죠?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생각보다 조정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 5일 전에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못 보신 분은 지난번 영상 한번 보세요. 그래 갖고 "추세 하락인가 일시적 조정인가?"라는 제목을 올렸을 때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현물을 안 판다." 아 이게 현물이 월별로 한 1조 이상씩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코스닥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선물 쪽만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선물을 보면 고용 지표 나오고 어 그 이거 나오고 나서요. 이게 지난번에 외국인들 선물이 3만 계약 36,000 계약인가가 매도 누적이 됐는데요. 어 이게 확 줄어 버렸어요. 어 외국인들의 누적 매도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적 매도가 거의 만 계약 이하 7,700 계약으로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현물도 매도가 안 나오고 선물도 그렇게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인제 하나는 뭐냐면 곧버스 이제 인버인데 이거는 인제 금융 투자가 해지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차를 두고 인제 나중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면서 얘기했던 건 "코스피의 현물이 되게 중요하다." 외국인들 현물 매도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큰 그 하락은 안 나올 것 같다.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CPI 발표 나오고 기관들이 7천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 외국인들 합해 갖고 한 9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그 CPI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좋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시장 그 예상과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잡아 봤더니만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생각보다 2차 전지 섹터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목별로 이게 굉장히 견조합니다. 잘 안 떨어져요. 그 에코프로가 어닝 쇼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하면서 이게 좀 지수를 잡아주는 역할 좀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도 아직까지는 어 견조합니다. 그래서 얘도 지수 하락을 좀 막아주는 역할? 어 그러니까 하락을 막아주는 방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어 이게 대형주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이렇게 중형주나 아 제가 두 달 전에 우리 이게 와운의 라이브 방송하면서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 "중형주나 옐로칩이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제가 예상을 해 드렸거든요. "대형주 장세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 주도주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종목들 중에 낙폭과대 종목들도 어 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뭐 흐름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굉장히 여러분한테 강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대규모 현물 매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형태죠. 그러니까 선물은 변동성 요인인데 그 변동성 요인인 선물마저도 고용 지표하고 소비자 물가 지표 나오면서 다시 돌리고 있는 형태의 흐름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글쎄요. 제가 본 바로는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조정이 와도 큰 조정 안 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나스닥은 전고점을 돌파했죠. 그죠? 근데 코스피는 못 돌파했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박스권 종목 장세가 9 월까지는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단 이럴 때 정말 강한 종목들 어 들만 움직이는 장세.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더라도 이게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어 생각보다는 이게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종목들을 잘 보는 사람들한테는 9 월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매매를 할 만한 종목 그러니까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와운에서 잠깐 떠나 있어서요. 그래도 시장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제가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복귀하는 시기가 됐을 때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박스권 종목 장세가 한 9 월까지는 진행될 것 같고,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은 생각보다 9 월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시고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단 하나 이제 조건은 외국인들이 대규모 현물 매도가 나오잖아요. 이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좀 긴장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앞서도 보여 드렸지만 전혀 지금, 예,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이렇게 제가 20조 정도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9 월까지는, 뭐 8 월까지는 좀 이렇게 눌림목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 정도의 하락이라면 센 종목들, 종목 장세에서는 충분히 있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0 포인트가 단기적으로 떨어지면 종목들이 좀 부담스러운데, 점진적으로 해서 한 100 포인트, 150 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라면 그렇게 강한 종목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 9 월까지. 예, 이게 제가 최근에 보면서 느꼈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종목 잘못하면요, 계속 엇박자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적절한 타이밍에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서, 자, 오늘 유튜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